3월 23일 오버더탑 코멘트 전기차 배터리는 어디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한테 많은 분들이 최근에 여쭤보고 계신 전기차 배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소재지 중에는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인 에코프로비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외 포스코 쪽이나 지주사인 에코프로나 또는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들을 포함해서 더 작은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소재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 4년 전에 에코프로비엠이 45만 원 이상이었을 당시에 매수를 추천을 해드렸던 이 주식이 4분의 1 분할을 한 후에 50만 원 가까이 간 이후에도 저는 이익이 난 일부분은 빼서 HSCI나 XRP 같은 곳에 들어가고 원금은 계속 홀딩을 하라고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생긴 전기차 배터리 소재주들은 사실 관심이 없다고 여러 번 유튜브나 저희 카페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먼저 자동차는 어떤 방식으로 나라마다 발전을 해왔고 새로운 패러다임인 전기차는 또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1910년대부터 내연 자동차가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자동차가 나오기 전부터 증기열차나 마차나 자전거가 활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은 주요한 부품을 마차나 증기열차의 부품을 만드는 곳에서 조달을 받았습니다. 초기 포드 자동차 같은 회사에서 만든 차들의 모습을 보시면 마차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품을 조달하는 회사들의 갑질을 참지 못하고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내부에서 부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1960년대에 들어서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일본 정부와 토요타와 같은 기업들은 정부의 주도하에 무기를 만들던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독일, 이태리, 일본 같은 전쟁을 일으켰던 국가들이 자동차를 잘 만듭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들의 정부는 군수기업에서 자동차의 부품을 조달하며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자동차 회사가 부품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연차에서 전기차의 시대로 들어섰고 특히 전기차에 힘을 쏟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즉 풍력이나 태양력 같은 곳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든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저장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전기자동차가 국가의 핵심 산업이고 제조업을 살리게 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에는 IT 제품도 들어가고 반도체 같은 많은 첨단 전자제품도 들어갑니다. 중국의 10개 제조사 중에서 1개는 전기차의 부품을 납품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또한 중국은 초창기부터 중앙과 지방정부가 전기차의 80% 이상 투자를 해오고 있고 보조금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비 때마다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관용차까지 전기차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는 시장을 더 크게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현재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더 높이겠다고 이야기를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유럽도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보조금을 주니까 가격에 경쟁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에 있는 전기차 버스 2대 중 1대 아니면 어쩌면 더 많은 것이 중국산 전기차 버스입니다. BYD는 올해 한국에 진출하고 공장도 짓는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내수를 키워야 하는 전기차 시장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전기차 회사와 배터리 회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몹시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전기차 회사 자체가 배터리를 만드는 것까지는 아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회사를 인수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내연 자동차와는 다르게 전기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를 자체 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아직은 못합니다. 최근 테슬라는 일주일에 6과 2분의 1을 근무하는 것에서 5일 근무로 전환했고 모델 Y와 3의 생산량을 줄이라고 지시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모건 스탠리는 이러한 중국에서의 공장 생산성에 급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테슬라는 전기차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승자의 종목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는 최소 5억 달러, 6,730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3년 이내 인도 안에 공장의 건설을 약속한 자동차 업체가 생산하는 3만 5천 달러, 4,711만 원 정도 이상의 전기차에 대한 과세를 현행 70% 내지 100%에서 15%까지 인하를 시키겠다고 발표했으며 테슬라와 베트남의 빈페스트 같은 전기차 기업들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숨통을 틔워주는 발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은 보조금으로 인하여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최근 GM과 포드사의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의존하던 핵심 광물들의 수입선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나라의 배터리 제조 기술이 다른 나라보다는 좋고 그래서 미국과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관계 또한 무차별 경쟁이 시작되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전기차가 충전을 해서 얼마나 많이 가는가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집 근처에 가까운 곳을 가거나 단거리에 주로 많이 타고 다닐 가능성이 또한 높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가느냐를 판별하는 양극재 또한 큰 메리트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생각에는 27만 7천 원에 금요일에 끝이 난 에코프로 BM은 그래프를 보면 최근 바닥을 다지면서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나 30만 원 근처로 올라온다면 이익을 실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유튜브로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4월 달에 제가 한국에 출장을 가면 세미나에 오시거나 저랑 만나셔서 많은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